캐나다는, 또 영국에서는, 독일은 E형 당뇨병 환자는 일본은 더 포괄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공부에서 남주는 24년차 1형 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당뇨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 민감한 주제죠. 197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장애인 권리 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와 관련된 법 제정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속하는 편입니다. 미국, 핀란드 등이 1970년대에 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였는데 우리나라도 1981년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이나 직업 재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1990년에 제정하였고 고용, 교육, 이동, 교통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고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1년에 제정하였고요. 이 외에도 장애인 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들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유엔의 경제사회장애부 자료에 의하면 총 121개국 국가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북한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질환들이 장애로 인정받을까요? 2024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264만 2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53.9%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65세 미만 장애인 중에서는 발달장애가 가장 많은 비율인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 15가지의 장애 유형으로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는데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 6가지의 장애가 존재하고요. 내부 기관의 장애로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이렇게 6가지 장애가 역시 존재합니다. 정신적인 장애로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1987년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로 장애 인정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5개 유형으로 시작했는데 2003년에 15개 유형으로 늘어났고 그 이후 현재까지 15개 장애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정부의 복지 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 조건에 해당되어도 장애에 포함되지 못하는 질환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1형 당뇨라는 질환입니다.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영역인 췌도의 베타세포가 기능을 상실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좀 포괄적인 문구 같지만 세부 인정 기준을 보면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각 질환 유형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과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영구적으로 신체 기능상의 손상이 명백하고
완치가 어렵고 치료를 중단하면 사망 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또 진단 및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사실 장애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일형당뇨를 장애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형, 2형 당뇨병 모두 연방 법상 보호해야 하는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미국은 장애인 등급이 폐지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애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혜택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편견과 차별이 없게 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일형당뇨인에게 주는 베네핏은 있지만 일형당뇨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똑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대신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형당뇨로 차별과 편견을 받게 되면 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는 DTC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혹은 가족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장애 혜택 제도입니다. 캐나다에서는 30만 명이 넘는 일형당뇨병 환자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 일형당뇨병 환자들에게 DTC, 장애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2010년 평등법에서 일형당뇨병을 보이지 않는 장애, Unseen Disability로 인정하였습니다. 일형당뇨병이 있어도 직장에서 직접 간접적 차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 및 지원 수당, 장애생활 수당 등을 당뇨의 중증도나 나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독일과 영국의 CGM의 많은 혜택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독일은 사회법전 제9권 제2조에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GDB라는 장애 등급 제도도 존재해요. GDB 50에서 100을 인정받은 사람은 중증 장애인으로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뇌전증, 심한 뇌졸중, 말기 치매의 경우가 GDB 90에서 100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는 30에서 50의 GDB를 받을 수 있고요. 1형 당뇨병 환자는 50에서 70의 GD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더 포괄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1형, 2형 당뇨병을 구분하고는 있지만 사실 1형, 2형보다는 질환의 중증도와 연령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어요. 20세 이전 1형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많은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20세가 넘으면 장애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장애 기초연금과 직장인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장애 후생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장애 기초연금에서는 1급, 2급으로 나누어지고 장애 후생연금에서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20세 이전의 일형당뇨를 진단받은 사람들이 20세 이후에 2016년에 지급받던 장애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올해 최종적으로 일형당뇨가 장애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장애 2급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일형당뇨의 심각성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행 우리나라 장애 판정 기준에는 당뇨는 물론이고 췌장에 대한 심사 항목조차 없습니다. 15개 질환 중에 췌장은 아예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형당뇨라도 장애 심사조차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의사 선생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누구나 하루아침에 일형당뇨 환자가 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C-펩타이드 수치 0.05 이하의 측정 불가의 인슐린이 몸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24년차 일형당뇨인입니다. 이 수치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라에 기여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질환 자체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현저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고 사회적 제약, 차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로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형 당뇨는 지원만 잘 되면 가성비 최고의 질환이 될 수 있어요. 잘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고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일형 당뇨 환자들이 언제까지 개인의 힘으로 이 사회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일형 당뇨 환자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형 당뇨가 장애로 인정되어야 해요. 그리고 당뇨 장애 지원의 기준은 세계 어디에도 1형, 2형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질환 자체의 상태, 중증도, 연령 등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도의 기능 상실의 중증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한다면 중증 2형 당뇨 환자들도 1형 당뇨와 함께 장애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어요. 흔히 당뇨가 만성질환, 전 국민의 4분의 1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쉬운 질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각지대에 놓인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1형 당뇨 환자들이고 중증 2형 당뇨 환자들입니다. 전 2001년 20살에 진단받고 내 몸에서 인슐린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왜 이 병이 장애가 될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최도의 베타세포 상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합병증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중대한 장애적인 요소예요. 이제는 정부가 우리 사회가 답을 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당뇨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요. 공부해서 남주는 24년차 1형 당뇨인 당뇨씨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